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진학지도협의 회장 이성권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아마 이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려움도 가중될 겁니다. 아마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실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5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강의는 3개 파트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2015학년도 입시의 지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시 모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의 특징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죠. 다음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세 번째로는 공부를 즐기며 하는 학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6월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학습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자신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겠죠. 또 사탐고 과탐 과목의 두 과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목별 학습 방법과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방법이 조금 전략적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수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수능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 지원이 9월로 바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수시 모집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과 모의평가를 비교하고, 그리고 모의평가 성적이 매우 낮다면 수시 공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아마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말고사 시험 기간일 텐데요. 기말고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의평가 이후의 학습 전략으로는요, 8월까지는 역시 교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탐구 영역 공부를 주력해야 되겠죠.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역시 수능 수시 모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수형 세 과목 중에서, 물론 세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사탐과 과탐에 관해서 두가 확정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EBS 교재에서 70% 정도가 역시 연계 출제되기 때문에 방송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강좌를 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수리 영역 B형에서 수리 A형으로 응시를 전환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요강이나 또는 교차 허용 여부 그리고 가산점 부여를 얼마나 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015학년도 대입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의 특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또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정시 전형의 선발 인원이 약간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것도 경향입니다. 또 논술 위주 전형에 있어서 선발 인원이 약간 감소했죠. 또 적성시험의 실시대학 수가 또 인원이 대폭 감소해서 약 5,000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또 수시 우선 선발이 폐지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수시 6회 지원의 경향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역시 이후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입시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기존의 입시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나 논술, 구술 면접 적성, 특기, 그리고 입학 사정관 이와 같이 7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술 면접의 형태가 없어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이런 전형이 5가지로 크게 나뉘어져서 실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학년도 전형 유형별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이 3개가 연속으로 나갈 건데요. 역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전체를 보면요. 교과 전형에서 38.4%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5.6%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수능의 경우는 35%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다음 시즌 보시죠. 다음 시즌은 일부 대학 11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다시 통계를 냈습니다. 교과 전형이 5.0%로 매우 줄었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29.9%로 매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수능 전형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즌을 보면 마지막 3개 대학에 대해서만 통계를 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2.6%밖에 되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은 역시 27.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를 잘 눈여겨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지를 대체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지원 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점검 사항 중에 맨 먼저 나에게 적합한 수시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챙길 것은 무엇인가, 시급하게 챙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물론 3학년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교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별달리 학교 기말고사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외에 1, 2학년의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까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과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될 것들이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이죠.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 비교과, 특기, 논술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성고사의 경우도 매우 정원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적성고사를 준비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치를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준비를 하면서 역시 수시 지원과 관계없는, 수시 6회 지원과 관계없는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종합예술학교, 그 다음에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는 산업대학에 분류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육해 지원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할 때는 역시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충실한 학교생활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이라고 하면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있어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잘 모색했느냐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적의 경우에는 관련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성적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집 단위와 또 전형 유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탄탄하게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진한 고민 자체가 역시 비교과나 교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동했는가 이런 내용들 역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모든 활동 내용의 기록 자체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서 추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성실한 서류 작성을 위한 준비인데요. 역시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담임선생님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면담으로 기록으로 증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담임선생님과 학생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수시 6회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합격선이 매우 높은 것도 특징인데요. 대다수 대학이 선발하지만 대학별 모집 인원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들을 더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전형에 비해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야 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100% 선발 대학이 또 많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100% 대학 선발을 100%로 선발하는 대학은 많은데 역시 그냥 100% 성적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비교과 면접도 방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인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홍익대를 비롯해서 국민대의 경우에는 1과 2로 나뉘어집니다만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도 351명, 한양대의 경우도 346명,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에도 257명이 뽑네요. 숙명여대 200명, 한국외대 115명, 한성대 104명, 한성대 영어 위주로 뽑는 그런 전형이 있어서 최저학력이 있습니다만은 42명 이런 정도로 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 관련 서류 준비 시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있어서 서류 평가의 영역은 대체로 10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경우를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 동, 봉진, 독수, 리체, 세, 종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대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 기록, 그다음 수상경력, 리더십, 그리고 체험활동,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역시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내용들 살펴보면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자율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역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역시 자기의 진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적성이나 소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얘기는 이 리더십의 경우에는 단지 학생들이 학급 활동이나 학교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컨대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활동에 상당히 진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여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웠다든지 한다면 역시 리더십이나 적성이나 소질,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주도성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또 아주 좋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는, 일부 대학에서는 예술이나 체육 동아리 이런 경우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볼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과나 대학에 있어서 그 선생님들께서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동아리 활동에 진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헐적으로 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월 1회회 정도로 한 곳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역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타심이라든지 희생정신, 봉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인성뿐만 아니라 공감이나 소통 능력들을 역시 평가받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학생에게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 봉사활동에 매우 미진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 기관과 관련된 독서활동도 좀 했고요. 또 그 활동과 관련된 교과 내에서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역시 봉사활동과 독서 그리고 교과가 매칭되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내용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활동입니다. 근데 진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진로활동의 경우에도 이 뒤에 얘기가 나오는 역시 독서활동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진로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서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호기심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진로활동이면 사정관이나 여러 대학교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적인 호기심과 적성이나 열정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독서활동도 요즘에 매우 중요하죠. 특히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 3가지 이외에도 특히 서울대학에서는 역시 4번에다가 독서활동 기록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독서활동의 경우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되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문이나 사회 또는 예술 또는 여러 가지 과학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아주 아주 균형 있는 이런 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의 독서를 대충 한 2배 정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2배 정도 하면서 이렇게 독서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독서활동들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 1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의 독서활동 기록이 이렇게 재해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학년 때는 아주 쉬운 그런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는 저도 3학년 1학기 정도의 독서를 한두 권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또 독서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항목으로 독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는 수상 경력인데요. 이것도 역시 무조건 수상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상 어떤 대회나 또는 교내 경시대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것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과 그 의미 또 연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리더십의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와 학급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체험활동의 경우는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에는 절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또 학교생활 기록부도 기록이 되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9번째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경우에는 특히 각 과목 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역시 단순한 사실보다는 어떤 수업시간 내에 또는 학교 내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역시 의미나 전후관계의 맥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것들이 매우 유용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실의 나열은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담임선생님과 많은 협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역시 각 과목의 과목 성적의 향상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지원 모집 단위의 어떤 관련 성적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종합의견의 경우에는 추천서로 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추천서를 생략하고 종합의견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도 역시 종합적으로 많은 양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비교과 그리고 관련 준비 전략을 체크했으면 이제부터 수시 모집 팁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수시 모집 팁입니다. 나의 강점을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과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신이 1에서 1.5등급 그리고 수능이 1에서 2등급인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에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저울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1%, 1등급의 경우는 1%, 2등급의 경우는 2%, 3등급의 경우는 3% 정도 본수능에서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수시 전략을 짜셔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수능보다는 내신이 약간 좋은 경우입니다. 내신의 경우에는 대체로 1에서 1.5등급 이내인데 수능이 대체로 한 3등급 이내, 3등급 정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역시 내신은 좋으나 모의고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향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경향인데요. 역시 이런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성적이 낮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체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의 경우에는 내신 1.5등급에서 2.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경우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저조한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1에서 2.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 1.5에서 2.5에 해당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2.5에서 3.5로 약간 낮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문제가 역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성공 전략을 취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신이 2.5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은 매우 좋아서 1등급에서 2.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중위권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특히 모의고사 성적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적성고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전부 다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더 부각시킬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팁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세 가지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를 누구로 삼아서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상담을 받을 거냐, 그리고 주제는 어떤 주제로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멘토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대체로 많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제 이런 상담을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 자신의 강점과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이런 상담의 전략을 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더 강점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호제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와 지원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에서부터 유형별 선발 인원을 비롯한 입시의 특징까지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전체 정원 중에서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들은 대체로 24만여 명이고요. 64.2%입니다. 물론 정시 모집의 경우는 35.8%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 37만 9,107명입니다. 선발에 있어서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입니다. 수시 모집에 있어서는 역시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리고 논술로 나뉘어지는데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4만 5천 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5만 9천 명, 논술 1만 7천여 명, 그 다음에 실기 1만 7천여 명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정시에서도 역시 수능 위주가 11만 8,905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 종합의 경우에도 소수이지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역시 14만 5,576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5만 9,284명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역시 교과 종합 전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죠. 논술고사 실시 대학과 정원입니다. 2014학년도에 비해서 약간 정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8교육에서 학교는 하나 늘었습니다만은 모집 인원이 17,534명에서 17,489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역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역시 중요한 전형이고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 역시 그 우선 선발 제도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북대나 부산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에리카 캠퍼스입니다만은 국민대, 동국대, 경주, 상명대, 서울,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서울대의 경우에는 역시 논술고사가 폐지됐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 선발 인원 다시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뽑는 논술고사 인원들 건국대 550명, 경희대 1040명, 그 다음에 고려대 1227명, 서강대 468명, 이화여대 600명, 연세대 738명, 한양대 585명 등으로 약간씩 인원들이 감소했던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결국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비교했을 때 역시 수시 모집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입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75%, 그 다음에 전남대 58%, 충북대 63%, 경북대 51%이고요. 고려대 73%입니다. 성균관대 76%, 숙명여대 51%, 아주대 50%, 중앙대 62%, 한양대 70%. 한양대의 경우에는 역시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없앴죠. 이렇게 수시 모집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서진엽에서 조사한 전형별 합격률 현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과 면접 특기, 종합, 적성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텐데요.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역시 합격률이 인문계의 경우에는 5.44%입니다. 자연 경우에는 6.05%이고 역시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역시 합격률이 6%에 불과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대체로 인문 자연을 해서 역시 24.5%, 24와 27%네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역시 18과 22%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 정도가 역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적성전형에서는 8, 9% 정도의 내외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좀 높네요. 22%와 19% 정도로 역시 합격률이 나와 있고요. 학생부를 볼 때는 역시 31%, 그 다음에 총합계로 볼 때는 역시 수시 전형에서는 13% 정도가 역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서진협에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전체 조사자 11,376명 중에서 합격자입니다. 합격자 11,376명을 근거로 해서 인문계열입니다. 먼저 내신 구간별 합격자 분포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는 1등급부터 시작해서 약 3, 4등급까지 논술 전형에 합격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면접 전형이죠. 그래서 1등급대에서는 약간 있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역시 면접 전형이 매우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 올해 말씀드리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1등급대 학생들이 매우 많은 게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2, 3, 4등급까지도 그리고 4, 5등급까지도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합격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학생부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보라색으로 얘기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학생부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보실까요? 자연계의 경우도 역시 서울시 진학지도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중에서 역시 논술 전형으로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논술 전형인데요. 역시 1등급보다는 2등급대, 3등급대에서 더 많은 합격자가 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표는 내신 구간입니다만은 역시 내신에다가 논술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합격의 열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면접 전형의 경우에도 인문계와 유사하게 역시 4, 5, 6등급대에서도 역시 면접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록색의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는데요. 역시 1등급대와 2, 3등급대까지가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가 날 수 있겠다,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초록색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황색의 경우가 역시 적성고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적성고사의 경우는 역시 1, 2등급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3, 4, 5등급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을 역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적성고사가 매우 정원이 줄었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그 성적대에서 아마 적성고사에 지원하고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옅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학생부 전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역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골고루 합격자가 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5학년도 입시 포인트 3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5학년도에는 역시 자연계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치 한의대가 3,558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973명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계 특히 상위권에서는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의대에서 36개 대학 2,255명, 학석사 통합과정 2개 의전원에서 44명, 그 다음에 총 2,299명을 선발합니다. 작년도보다 762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변동이 이어질 것이고, 또 학과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자연계열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더욱더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계 학생들의 학과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합격선이 약간 낮아지고,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이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예과 신규 모집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의 신규 모집 대학입니다. 카톨릭대 65명, 가천대 28명, 경희대 77명, 이외에도 53명이죠. 경북대 77명, 그 다음에 충남대 77명, 조선대 88명, 전북대 77명에서 신규로 717명이 선발이 되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역시 1024명으로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학년도 입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논술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선발을 폐지하기 때문에 특히 우선 선발의 경우는 수능 선발이라고 얘기될 만큼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만은 우선 선발이 폐지되고 특히 수능 최저학력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역시 논술의 어떤 실력에 의해서도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담임 선생님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작년도 합불자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의 면밀한 검토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 사실들을 통해서 그 사실에 관계되는 의미와 그 사실의 계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시 말해 히스토리화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교과 성적 분의 추이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보다는 의미와 영향 그리고 과정 그리고 연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 전형 적합성 되게 중요하죠.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색해온 과정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 내지는 모집탄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형 적합성은 전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집 여러 가지 이제 전형에 따라서 선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르죠. 그래서 전형에 따라서 그 요소들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서류들이 평가자에게 얼마나 설득 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한 얘기들을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교협에서는 역시 자기소개서 양식을 세 가지로 결정해 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렇게 천자이내로 기술하도록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인성과 진로,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를 결과한 과정 그리고 의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와 나에게 준 영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서 세 가지 균형 있는 내용들로 기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노력과 준비는 역시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고요. 활동 과정보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에서 절대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아니냐의 결정 근거가 되고요. 또 수시와 정시와 선택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 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 5%가 넘는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기평가 문제가 17문제로 축소됐죠. 그래서 인문계는 국어와 자연계는 수학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BS에서 70% 연계가 되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대비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어떤 유형에 지원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요. 따라서 비교과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들의 자신의 강점들을 부각시켜서 자기소개서에 적을 건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많은 그런 점수들, 좋은 점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역시 가을에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